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황상민의 그는 왜 시간입니다. 자, 황상민 연세대 교수께서 아직 여행 중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불가피하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음질 때문에 워낙 홍역을 거쳤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데 일단 좀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뭐, 저희가 고생 많으셨죠? 일요일에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워낙 음질이 나빠가지고 참 네.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 제가 도저히 그냥 올리지 맙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오해를 또 샀군요. 그래요. 근데 그럼 저희도 좀 과실이 있는 게 워낙 음질이 안 좋아서 교수님 하신 말씀을 다 사실은 그대로 살리지를 못했고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교수님께서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이제 발언 맥락이 좀 끊기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워낙 이제 그 한국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시면서 뭐 이게 좀 그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셨던 거고.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좀 이제 소상히 경위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좀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요. 아무튼 좀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지 좀 오늘도 좀 불안합니다. 저는 이게 전화 상태가 어떨지. 아무튼 최대한 살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자, 오늘 어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걸로 치면 6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포함을 하면 7번째 낙마 사고거든요. 뭐 이래서 지금 우리 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박근혜 인사에 대해서 아주 뭐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근데 좀 이 많은 사람들이 인사검증 시스템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그건 좀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사권자의 인사 마인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인사를 잘 못하신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걸러내더라도 만약에 인사권자가 뭐 그 정도 흠결이야 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아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라는 그 지적보다는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임명합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고 절차의 문제인데 제가 좀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러니까 경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 집에서 오줌 싸서 키를 뒤집어 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다닌 것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뭐 쪼크 비슷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알맹이가 담겨있는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국회나 국민들의 인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뜻이 여기에는 지금 함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겠죠. 예. 실은 전 그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일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검증 잣대, 인사 마인드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이 도덕성 지수하고는 너무나 크게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점은 대통령이 도덕성 기준이 상당히 일반 국민에 비해서 상당히 나이브하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의 도덕성 판단 기준은 상당히 높은데 우리 대통령의 도덕성 판단 기준은 좀 바닥 수준이지 않는가 이런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제정신이신가요? 그런 질문을 어떻게 감히 하실 수 있는가요? 제가? 네. 왜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가진 도덕성 수준을 의심하다니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태도가 아니죠. 불경죄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국가 원수 모독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아니, 왜 저를 자꾸 궁지로 보세요, 궁지로. 아니, 궁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오해를 또 하실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 이 대통령은 참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인물들을 저렇게 진짜 급이 안 되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상당히 격이 떨어지는 인간을 어떻게 장관이나 차관 뭐 어떤 장관급에 준하는 인물을 시킬 수가 있을까? 네네.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예. 그렇죠. 그런 오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네네.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마인드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마인드가 아니라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신 거를 물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가 너무 이 개인 험집 덜추기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실제로 이 전문적인 능력도 좀 보고 이 조금 개인 험집이 잘못된 거, 험이 좀 있는 거는 좀 봐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지적은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이 남의 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거 잘못은 잘 보지만은 자기 눈에 있는 그 티끌은 제대로 못 보는 그런 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 험짓 덜추기 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아이고 이 우리 대통령 참 큰일 났다. 그 큰일 난 거는 뭐냐면요.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험짓 덜추기 전에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인물을 제대로 된 자리에 기용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걱정하셔야 되는데 당신은 실제로 그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인물은 좀 험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험집 덜추기 하지 말고 써달라. 그게 더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더 큰 문제죠. 지금까지 언론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어떤 사람도 감히 이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공직의 경우에서 리더의 능력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맞는 자리에 그 사람을 쓰지 못하면 그거는 그 인물한테도 불행한 일이고 또 그 사람을 쓰려는 리더도 재앙이에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모든 자리에서 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리학 교수를 경제학 가르치라고 그러고 경제학 교수 너 책 잘 읽으니까 이 문학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전에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경재 전 의원을 내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여기 아주 극렬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을 그것도 친박 중진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어떻게 앉힐 수 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왜 내가 인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발상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까? 그럼요. 그거는 야당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여당의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방송을 장악할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방송을 장악 안 하려고 그럴까요? 여당 입장에서? 예. 정부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방송을 장악해서 그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내보내고 싶어 하겠죠. 당연하죠. 네. 이건 MB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여당이나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잘 맞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혀가지고 방송을 장악하는 그 사태가 일어나는 거를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우려를 한다고 난리를 쳐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야당이 반발하는 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런 끝까지 저 말 들어보세요. 예. 저 말은 이 방송 장악이라는 것은 네. 실제로 어느 정권이나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 하는 일 자체를 부정하면서 야당이 우려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야당이 이 하늘을 달리는 웃기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야당이 참 좀 웃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권을 잡은 집단에서 당연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만일 정권을 잡은 정부 입장에서 방송 장악을 하지 않으려는 거는 진짜 무능한 이거나 이상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나름대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런데 야당은 이제 이 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막 이제 대치를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담화문 내용에 나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분명히 언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언명을 하셔야죠. 그런데 나고 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친박 중진을 안 치니까 야당이 반발을 한 이런 지금 수순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김정민 선생하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어떤 재미난 생각이 드느냐면 한국인의 심리에서 예. 한국 사람들이 이 보이고 있는 특히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보여줄 때는 항상 야누스적인 두 가지 입장을 보이려고 그래요. 남들에게 있어서 자기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방송 장악 같은 거 그런 짓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내 밑에 일하는 녀석이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 방송 장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내 밑에 일하는 애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면서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회장님도 절대로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버벌려지거나 파렴치한짓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회사의 공정거래에서 수사를 하러 들어오면 직원은 무슨 수를 썼더라도 그 사람들을 막고 공권력에 거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겉으로는 참 우리 직접 직원도 아니고 하청 직원들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정부에 보고를 하고 뒤로는 야 너희들 참 주고 열심히 했어. 그래 조용히 있으면 다음에 잘 챙겨줄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리더들이나 경영자들이 잘하는 일 아니구나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몸통과 꼬리 얘기가 껄핏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몸통은 숨고 꼬리만 드러났다.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숨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까지 연결시켰을 때 제가 책임질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요.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 방식을 두고 지금 언론 보도를 기초해서 두 갈래 전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평소 안면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만 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풀이 너무 좁다. 이런 전언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그 전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을 되게 꼼꼼히 읽는데 신문지상에 실린 칼럼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고 자신의 호의적이거나 이런 비록 안면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놨다가 기용을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얼핏 들으면 이 두 갈래 전언은 뭔가 좀 상충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아니죠. 전혀 상충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가지 전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과 사고 방식, 심리를 본다면 모두 사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름대로 분석해놓은 기준은 고시 관료나 영남, 인 그룹을 쓴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뭐 성시경 검사 이런 얘기 나오죠. 참 기자들이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찾아보려고 참 노력하다가 참 이 빈약하지만은 비슷하게 끄집어낸 이 기준이구나. 그런데 이 기준은 사실 하나만한 기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시 관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지내면서 이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이 당신한테 제공했거나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관료 집단이 아무래도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정치인 박근혜 씨한테 많은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 될 테고. 그렇겠죠. 또 거기에 이제 지인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박근혜의 과외 조직. 그렇죠. 무슨 미래연구원 뭐 하는 그런 탱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 정치인으로 있는 동안에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모임을 형성을 하고 이분들과 뭐 나름대로의 교류를 한 과정에서 알게 되신 분들일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소스는 사실 신문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분이 쓴 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분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대변인 하시는 분 같이 용비어를 너무나 열심히 불러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를 저렇게까지 충성하다니. 그럼 저 사람의 충성심을 내가 참 높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가요? 어찌 보면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구성적인 형태로 인지상정에 기반한 인간들을 잘 지금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잘 쓰시고 계신다는 말은 당신께서 잘 쓰신다는 이야기지 국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잘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쓴다는 말을 오해하시지는 마세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이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떠올랐는데 또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뭐 욕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질문이 맞죠. 이 충성심과 그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나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러운데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정말 일은 잘하는데 뭔가 좀 나오고 거리감이 있고 뭔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용어를 조금 잘못 쓰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럼 업무 능력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관료 체제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교수를 전문가라고 할 때 업무 능력이 뛰어난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는 4기품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가를 쓴다라는 표현은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라든지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을 쓰는 이 기준을 대체 뭐로 판단해야 될 것인가를 그렇죠. 찾아보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 박사가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전문성이라고 붙인 것이지 실제 업무 추진 능력이 있다든지 과거에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을 썬다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은 뭐 지금 경제부총리로 기용되신 모 분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장을 할 때 전체 기관장 평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으신 분이고 맞아요. 그 분야에서 가장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인데 경제수장으로 쓰셨는데 모든 언론은 전문성의 기준에서 썼다라고 해석을 할 때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하는 게 보통 충성심입니까? 충성심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나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 주어지는 과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로 나는 당신을 쓰겠습니다. 당신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그 분야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니 당신이 여기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전폭적인 위임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배짱이 있거나 이런 또는 한편으로 자신이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자신이 괜히 여기에 대해서 이 한마디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투철한 자기인식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리더들은 충성심을 가장 우선한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제 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쏜다. 생각이 같은 사람을 쏜다. 이거는 좋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거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충성심이 높은 사람 또 내가 시키는 말을 무조건 잘 따는 사람을 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 총리 하시던 분 그때 아마 그분은 아웅산 사태로 아마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것도 뭐 저도 언론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은 돌아가신 분한테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확인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연희동에 가까우니까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되나? 어쨌든 간에 김재희 경제수석한테 자네가 경제는 박사고 자네가 최고로 경제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자네는 경제 대통령이야. 맞아요. 경제에 대해서는 자네 말이 맞아. 자네 이야기를 따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분한테 진짜 거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정권을 넘기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스스로 경제에 대해서 나 무식해, 나 잘 몰라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자기 성찰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이 방송 듣는 분은 또 전두환 대통령을 미화한다고 그래 내 알고 봤더니
황 교수는 결국엔 전파였어 이런 이야기까지 또 하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전두환 씨의 그 일화는 아주 많이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일화이고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 일화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경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챙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저도 그러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실제로 인재를 어떻게 쓴다라는 것이 각기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떨까요, 교수님? 다시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나홀로 인사라고 하는 조어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언론 보도에 기초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변에 추천도 받는 건지 의문스럽고 뭐 또 이 뭐 추천도 그러니까 보통 추천은 복수 추천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보도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주변에 인사들이 인사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끼어들어서 뭐 조언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인데 이 보도의 기초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지금 그 심리는 과도한 자신감인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아니죠. 그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김이 곧 국가다. 네. 내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물을 쓸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그냥. 사실은 나홀로 인사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간단히 이런 겁니까? 왕이 예. 자기가 신하를 쓰고 싶은 신하를 쓰겠다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그러냐. 라는 생각과 거의 동일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 또 옛날에 왕이 신하를 아무나 쓰지는 않았어요. 예. 왕이 특정한 신하를 자리에 앉힐 때는 항상 담배수로 밑에서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올리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낙점하는 형태지. 그렇죠.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야, 이 사람 또 이렇게 되는 일은 조선시대 그 왕권이 있다는 그 조선시대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보다 더 높은 태후마마, 여왕폐하보다 더 높은 게 뭐가 되나요? 그러게요. 뭐가 되나요? 거의 척천무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적어도 인사권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위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의 행동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이 스텝이 죽기를 각오하고 임명권자라는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는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일을 방식으로 인사를 하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너는 내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없으니 그만둬라.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표 쓸 인간이라면 아예 들어가겠죠. 아하, 예.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 관련된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 주변에서 좀 그 조언이든 충언이든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김병준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이 대통령제의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 이야기다. 뭐냐면 대통령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직언을 퍼붓는다는 거 말이 안 되고 독대를 해야 되는데 독대할 기회도 거의 없고 그래서 괜히 한번 잠깐만요. 전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뻔하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힘이 강한가요? 아니면 조선시대 왕권에서 왕의 힘이 강한가요? 왕의 힘이 강하죠. 그러면
왕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인사를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불가하옵니다, 저를 뭐 귀향을 보냈더라도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예. 일어났죠. 예,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귀향 간 인간 수없이 많죠. 네네네. 죽은 인간도 있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왕권 제도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비서관 수석을 했다는 분이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독재를 하기는 힘들다. 이런 소리를 뻔뻔하게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계셨단 말씀이세요, 김종대 씨가. 근데 당신이 지금 왕생 시대에 안심이나 하는 짓을 당신도 이미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죠. 김종인 박사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씨 같은 경우를 기용을 했어요. 비대위원으로. 네. 자, 그러면 그때의 인사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인사에는 일정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뭐냐면. 그렇죠. 예, 김종인 씨나 그 이준석 씨를 쓰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친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는 지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처지가 바뀐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갑자기 그러니까 멈춰리죠. 예. 왜냐하면 당연히 기대한 거는 처지가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뭐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니까. 예, 다급한 상황이었고. 예. 네, 다급한 상황이고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이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처지가 다르다라는 것, 처한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분의 행동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김종인 씨나 이준석 씨 이런 뭐 당시 입장에서 당신한테 100% 충성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뭔가 국민들에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으로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제스처는 가장 잘 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보면요. 항상 이분은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능하면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고 또 그 일을 마치 모범생이 과제를 수행하듯이 또박또박 수행하는 이런 모습은 아주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 그리고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형태로 김종인 씨를 쓰거나 이준석 씨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라는 또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다라는 것을 당신 나름대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팔다리가 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나가 요청하는 것을 잘 따라줄 사람이지 그거 아닌데요. 그거보다는 이게 어떨까요? 이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과제를 설정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가정 상황,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 국면에 봉착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에 보여주는 인사와는 다른 그러니까 일종의 파격 인사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과제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되면요. 대한민국이 거의 망하는 상태인데 그런 걸 기대하세요? 안 되죠. 국정 위기 상황은 국가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이분이 지금 당신 수적으로 쓰실 분 그냥 쓰는 거를 국민들이 지금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고위공직자 후보자로 내정됐던 사람들이 내정이 되는 순간에 언론이 검증을 하고 국회에서 검증을 하면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을 이 자리에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흠결이 있는지를. 그죠? 그런데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는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실 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제가? 아니요. 인간에 대해서 그냥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첫째, 이제 아까 제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남들에게 있어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고 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성공하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잘난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그 잘난 사람의 심리라는 건? 잘난 사람들은요. 남들에 대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대개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나름대로 이제 자신이 우아하고 우월한 위치를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네네네. 어떤 분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예.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웬만하고 돈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기 생각을 이 노골적으로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뻔한 이야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해요.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고위공직자나 성공한 CEO, 교수 같은 지식인들이 쭉 하시는 말씀이 있죠. 거의 공자님 말씀 같은. 그런데 그러나 안 그러나 하고.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행동할까 싶을 때는 막 걱정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는 잘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본적인 특성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또 권력을 나름대로 가지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신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건 시샘이고 질투고 부당한 걸로 간주를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 찌질한 인간들이 네가 못났으니까 내한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대놓고는 또 그런 소리를 안 하죠. 그렇죠. 물론. 금방지다 그러니까. 항상 겉으로는 겸손한 척도 보이죠. 그런데 굳이 자기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맞아요. 저거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틀린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잘못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장이나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그 레토릭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왔고, 내가 이렇게 똑똑했는데, 그건 내가 잘 살아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럼 나보다 못한 너희들이 뭘 이들이 안다고 지금 떠들어댔냐? 그 대통령마저도 내한테 이런 또 자리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는 진짜 당신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잘못은 진짜 그거는 아주 진짜 작은 뭐라고 그래 우리가 발톱 끝에 때 정도로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당신이 그 역할을 맡게 되면 뭐 장관이든 뭐든 하면 누구보다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은 그 과거의 작은 잘못을 가지고 험측을 들춰낼 게 아니라 능력을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지적을 언론에서 해줘야 되는데, 언론은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선을 해서 일어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우리 언론들이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걸 또 그걸 알려주고 있죠. 예. 결국은 이걸 성과주의라고 하는 단어로도 풀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 그 단어, 성과주의, 결과 중심의 그렇죠. 이런 것으로도 풀어야 할 수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몰이해, 또 인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부족, 그렇죠.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죠. 맞네요. 예, 성찰의 부족, 그 참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음질이 좀 어땠습니까, 교수님? 오늘 음질은 저는 듣는 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방송을 실제로 들으실 분들은 어떠실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지난주보다는 좀 음질이 좀 괜찮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훨씬 좋아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스튜디오로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들쭉날쭉합니다. 어제만 해도 상당히 쌀쌀했는데 오늘은 아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3월 한 달, 4월에도 계속 이런 날씨가 되풀이된대죠.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